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첨단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다뤄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기업이죠. 테슬라에 대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를 살피면서 향후 테슬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어떤 기업일까요? 테슬라 주식회사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유명 공학자였던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2003년에 마틴 에버하트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후 2004년 페이팔의 최고 경영자로 있었던 일론 머스크, 참 유명한 이름이죠.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경영 일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2007년 8월 테슬라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였던 마틴 에버하트를 해고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CEO에 등극을 하면서 지금의 테슬라가 가진 혁신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머스크 CEO가 취임한 이후에 2009년 3월 26일에 모델 S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2월 8일에 모델 X를 공개하고요. 동년 6월 22일에는 공개했었던 모델 S를 실제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014년에는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파격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2015년 9월에 모델 X를 실제 출시를 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는 모델 3를 공개하고 50만 대의 선주문을 받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선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본격적으로 열면서 모델 3와 모델 Y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공급력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공급 부족을 해소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기에 이르는 거죠.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은 미국 7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테슬라는 과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다가온 거대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반면 테슬라의 위기와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테슬라의 스와트를 분석을 하면서 테슬라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테슬라의 강점입니다. 테슬라의 강점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전기차 시장의 선도 진입자라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향상과 엔진 성능 향상에 열을 올리던 2000년대 초반에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업체로 시장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전기차의 개념은 단거리 운송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속도도 느렸고요. 그리고 배터리 지속시간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단지 근거리 운송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이 전기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1회 충전에 최대 600km에서 9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를 400km 이상 낼 수 있는 당시로서는 넘사벽의 스펙을 갖춘 로드스터 1세대를 2006년에 출시를 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합니다. 이어 테슬라는 하이엔드급 슈퍼 전기차 모델뿐만 아니라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 SEXY, 즉 섹시 네이밍 전략에 따라서 각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정식 출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미 섹시 네이밍은 다 나왔어요. 획기적인 차량 브랜드 네이밍과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센세이셔널했던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 등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공매도 세력들과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들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사의 전기차 역량을 꾸준하게 증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능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신뢰도 높은 전기차 모델들을 양산하는 데에 성공을 하죠. 이러한 시장 선도 진입자의 지위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GM, 현대자동차 등 기존 자동차의 강자들이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급하게 전기차 제조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내연기관 밸류체인을 한순간에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애초에 전기자동차로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선도자가 누리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두 번째 강점은 타사 대비 압도적인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테슬라는 2012년 6월에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요. 타사 대비해서 먼저 도로에서 굴러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2014년에는 오토파일럿이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차량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오토파일럿은 반자율주행 주행보조 시스템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을 동원을 해서 차량 주변의 상황을 센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D로 변환을 하고 이것을 상황별로 서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함을 통해서 강력한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막대한 도움을 주게 되죠. 게다가 이렇게 축적된 주행 데이터들은 향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강력한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등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강력한 자율주행 솔루션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현재 도로주행을 통해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주행 데이터에 비하면 그 양이 현저히 작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실시간으로 내려받아야만 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된 데이터가 마치 권력처럼 작용하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쌓아놓은 막대한 데이터는 향후 자율주행 시장이 무르익을 경우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강점은 혁신적 기업 이미지의 구축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주행을 통해서 확보한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자동차 네트워크 기업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죠. 게다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의 프로토타입이 곧 공개될 것이다 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뉴럴링크까지도 주장하는 등 그 어떤 자동차 기업도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 로드맵을 앞다투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뜬구름 잡는 듯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못 믿었긴 하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말했기 때문에 될 거야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니까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혁신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한 번에 엮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계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테슬라의 기회입니다. 테슬라가 맞이한 첫 번째 기회는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요.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매우 강력한 환경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죠.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유해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쏟아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고강도 환경정책이 줄지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산업은 청정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더 심해요. 2025년도부터 퇴출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독일, 이스라엘, 인도는 2030년도를 기준점으로 삼았고요.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은 2040년도를 기점으로 삼아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이렇게 각 국가들이 매우 극단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이라고 하는 초강력 카드를 잇따라서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활짝 만개하고 있어요. 특히 내연기관차 세계 1위인 폭스바겐 그룹은 2026년부터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대에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까지 했죠. 이러한 내연기관 퇴출 및 전기차 수요 폭발의 태동기로 불리는 시기가 바로 올해 2020년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용 차량은 수소 전기차로 점차 변모할 채비를 갖추고 있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서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2021년도까지 완공해서 유럽 전기차 수요를 정면으로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의 선도자, 압도적인 차량 네트워크, 그리고 또한 압도적인 업데이트 기술, 자율주행의 신뢰도 등 여러 면에서 이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자, 테슬라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는요, 자율주행 솔루션이 발전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시장의 선도자로서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미리 겪었습니다. 물론 그 시행착오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신뢰도 높은 차량 OS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다라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차 시대에 찾아온 테슬라의 기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타 전기차 회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테슬라 대비해서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즉, 좀 더 비약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타사 전기차 본체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선도자로서 쌓아놓은 테슬라 전기차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은 타사가 따라오기 벅차죠. 사실 하드웨어 퍼포먼스는요,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기술력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갖춰놓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만개와 함께 도래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것은 테슬라에게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테슬라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약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막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점이 문제예요.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가 읽어드리는 평면 정보를 3D 매핑을 거쳐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3D 센싱을 하는 웨이모나 GM 크루즈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지 않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라이다 센서를 정말 극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 정보를 3D로 리매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국내에서도 교량을 통과할 때 교각과 교각 사이의 이음매를 장애물로 잘못 판단을 해서 교량 위에서 핸들이 자동으로 꺾여버리는 오작동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류들이 자주 드러나면서 테슬라의 센싱 기술력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눈초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약점입니다. 조악한 조립 품질이에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오랜 완성차 제조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꽤 신뢰성이 높은 조립 품질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테슬라를 까는 콘텐츠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립 품질이에요. 단차는 기본이고요. 소프트웨어 오작동을 포함해서 조립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립 품질에서의 조악함이 테슬라의 고급 이미지와 혁신 이미지를 갉아먹는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테슬라는 양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조립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노력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선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립 품질을 포기하고서라도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양산차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갖추고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경쟁체제로 시장이 재편될 때 이러한 테슬라의 조립 품질 불량 문제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테슬라의 위기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불안한 호황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주요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3가 위치한 장소가 바로 중국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들 눈치가 좀 있으시겠죠?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 이미지가 강한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거센 입김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거대 기업도요. 갤럭시 스마트폰 점유율이 20%를 넘어서 3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말이죠. 그런데요. 점차 영향력을 가파르게 잃어가더니 급기야는 사드 사태로 한중 양국이 급격하게 식어가면서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어디까지 떨어지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0.몇 %대의 점유율로 정말 그야말로 떡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핸드폰 생산 기지를 철수하는 등의 굴욕을 겪고 있는 중이죠. 테슬라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을 제외하면은 중국이 테슬라의 주요 무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입김도 문제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급속한 속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또한 테슬라의 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니오가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기존 입지를 굉장히 심하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하고 있어요. 구독형 배터리 대여 서비스라는 획기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저렴한 차량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사업 구조와 저렴한 차량 가격으로 무장한 니오는 빠르게 테슬라가 선점했던 전기자동차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중국의 특성상 테슬라보다는 니오나 비아디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의 기가팩토리를 조성한 테슬라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위기는 이와 함께 점차 심해지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폭스바겐 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현대차도 이미 7%의 성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뒤늦게 일본 회사들도 전기차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점차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또한 하드웨어 기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테슬라에게는 하나의 잠재적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약점과 위기 상황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장 선도자로서의 입지가 단기간에 흔들릴 위협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때까지 쌓아온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타사에 비해 월등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기차의 하드웨어 메커니즘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꽤 단순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조로만 따진다면 이 전기차 시장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자율주행의 도래와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심화될수록 하드웨어 스펙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를 뛰어넘어서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테슬라는 향후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 맹위를 더욱 떨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FPS나 오토파일럿 또는 테슬라가 갖춘 전기차 OS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지배적 위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더욱더 공고하게 그 위치를 다져나가겠죠. 게다가 배터리데이에서 공언했던 두 가지가 있죠.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한 3만 달러대의 저가 전기차 양산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의미하는 바 시장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임을 통해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의 영원한 리더로 군림하겠다는 이 테슬라의 야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망이라는 데에 오늘의 포커스가 있겠습니다. 여러 약점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 기업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시장 파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